예일대 교수는 베를린 국립문서보관소에서 200년 전 고지도를 발견, 울릉도와 독도가 옛 한국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며 전 세계 학계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이 충격적인 발견은 수백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증명하지 못한 우리 숙제를 예일대 교수의 시점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 이름이나 상황 등은 일부 변경되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를린에 도착했던 추운 겨울 아침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예일대학교의 프로페서 AURELIA 블랙우드였고 여행에 대해 설레면서도 긴장했어요. 국립문서보관소의 웅장한 건물에 들어서자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잊어버린 오래된 지도와 문서를 연구하기 위해 왔어요.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유럽의 지도를 볼 줄 알았는데 대신에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조용한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드라이브 크리스천 밀러를 만났어요. 그분은 보관소에서 일하시는 친절하고 진지한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프로페서 블랙우드, 따라오세요.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에 약간의 신비로움이 섞여 있어서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저는 그분을 따라 긴 복도를 지나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관실로 갔어요. 그 방은 은은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오래된 종이와 역사의 냄새가 났어요. 보관실은 제가 전에 본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작고 조용하면서도 가지런히 정돈된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닥터 밀러께서 이 방은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는 200년이 넘은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거나 날씨가 변해도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분은 낮은 선반에 놓인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 앞에서 멈추셨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상자예요. 라고 말씀하시자 제 손은 약간 떨리면서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색이 바랜 리본으로 묶인 오래된 종이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종이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누군가 신중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독일의 의사이자 지도 제작자인 GIOBOLT가 작성한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분은 예전에 일본에 살았던 분이셨어요. 저는 근처의 탁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종이들을 풀었어요. 방은 오래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고요했어요.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섬들의 정교한 그림과 깔끔한 글씨로 쓰인 세심한 주석들을 발견했어요.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작은 섬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눈여겨본 점은 이 섬들이 조선이라는 영토의 일부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이름이 옛 한국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보다 앞서 연구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과거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거든요. 가끔 한국의 역사가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서들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GIOBOLT께서는 이 섬들을 신중하게 관찰하시고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의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오래전 시대로 통하는 창과도 같았어요. 저는 정말 놀랍다. 이 종이들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설렘과 동시에 큰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오랜 세월 간과되어 온 한 지역의 진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용한 이 오래된 보관소의 방문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거대한 모험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밀러 박사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프로페서 블랙우드, 이 문서들은 매우 희귀해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고 단 몇몇 분들만이 이 문서들을 보실 수 있었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자부심과 결의가 생겼어요. 저는 이 문서들을 연구하며 그 비밀을 밝혀내고 진실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큰 사명이 제 앞에 있음을 느꼈어요. 오래된 종이들을 손에 쥐고 서 있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지도들을 만든 분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GIOBOLT께서 낯선 땅을 여행하시며 자연과 사람들을 관찰한 후에 자신이 본 것을 신중하게 그리신 모습을 상상했어요. 마치 그의 영혼이 이 종이들을 통해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수많은 궁금증을 안고 그 보관실을 떠났어요. 이 문서들이 감추고 있는 다른 비밀들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아직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 오래된 지도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이들이 보여주는 풍부한 역사에 대한 존경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거예요. 이것은 제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베를린에서 놀라운 발견을 한 후, 저는 그 신비로운 문서들을 손에 들고 미국의 대학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저는 조용한 서재에 앉아 책과 오래된 지도들에 둘러싸여 발견한 문서들을 차근차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과거의 비밀, 역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비밀을 손에 쥔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 위에 문서들을 펼쳐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지도는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작은 섬들과 해안선, 그리고 깔끔한 필체로 쓰인 주석들이 가득했어요. 그 지도들에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작은 섬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문서에 이 섬들이 조선이라는 영토의 일부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더욱 궁금해졌어요. 조선이 옛 한국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거든요. 한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던 때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번 한국의 과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문서를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증거는 분명했어요. 의사이자 지도 제작자인 GIOBOLT께서는 일본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 섬들을 직접 보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셨어요. 그의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마치 역사의 한순간을 엿볼 수 있는 창과도 같았어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GIOBOLT께서 이 지도들을 그릴 때 시원한 바람과 잔잔한 파도 소리를 느꼈을 것 같았어요. 저는 GIOBOLT와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 더 연구하기로 했어요. 도서관을 찾아 19세기 초 탐험가와 지도 제작자들에 관한 책들을 오랜 시간 읽었어요. 새로운 정보를 하나하나 접할 때마다 이 문서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 문서들이 단순한 오래된 그림 이상의 것임을, 세상의 모든 디테일을 세심하게 기록했던 그 시절 사람들과의 연결고리임을 깨달았어요. 자연과 땅의 진실을 정성스럽게 기록한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더 알아갈수록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밀러 박사께서 이 문서들이 매우 희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만약 이 지도들이 이 섬들의 진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진실을 모두에게 전해야겠어요. 라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역사가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매일 저는 제 노트를 들고 지도들을 세심하게 스케치했어요. 바랜 잉크를 바라보며 각 선을 그린 섬세한 손길을 상상했어요. 외국 땅을 여행하며 관찰한 모든 디테일을 기록했던 GIOBOLT께서 느꼈을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려 했어요. 그와 마치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오래된 지도와 역사를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에게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른 분들의 발견과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분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 지도들이 단지 작은 호기심거리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고 문서들을 보여드리자 그분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지도들이 단순한 오래된 그림이 아니라 모두가 과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역사 한 조각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캠퍼스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역사학자분께서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프로페서 블랙우드, 선생님의 연구는 정말 대단하세요. 잊혀진 역사의 구석구석에도 발견할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더욱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발견한 문서들이 과거의 비밀들을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고 있었고, 저는 그 문을 지나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로 했어요. 제 자신에게 이 문서들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자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의 역사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모험과 진실,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계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루하루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사실 하나, 지도 위의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데 기여했어요. 알아갈수록 이 비밀을 세상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이 섬들의 진짜 이야기와 풍부한 한국의 역사를 보고 감탄할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조용한 서재에서 오래된 종이들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림과 컴퓨터의 잔잔한 소리 속에서 역사는 끝없는 모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과거의 모든 비밀을 하나씩 따라가며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신비로운 문서들을 연구한 후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의 필요함을 느꼈어요. 지도와 그 속에 담긴 역사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때 모든 걸 바꿀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대학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나카무로 히로시 교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보였어요. 그분의 이메일은 공손하고 따뜻했어요. 디어 프로페서 블랙우드, 선생님의 놀라운 발견에 대해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만나 뵙고 연구 결과에 대해 더 논의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 심장은 한번 멈칫할 정도로 두근거렸어요. 이전에 나카무로 교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국제법과 역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역사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수님의 관심은 모든 분들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바로 회의에 동의하는 답장을 보냈어요. 며칠 후 저는 대학의 아늑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나카무로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다정한 눈빛과 차분한 미소를 가진 친근한 분이셨어요. 저희는 악수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고 교수님께서는 바로 제 연구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그 문서들을 발견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베를린 방문과 그 조용하고 숨겨진 방에서 드라이브, 밀러와 만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교수님께서 정말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가 울릉도와 독도라는 섬들이 조선의 일부로 명확하게 표시된 오래된 지도들에 대해 설명하실 때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이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오래전에도 관찰자들이 한국 땅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제 연구를 계속할 자신감이 생겼어요. 회의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며칠 후 한국의 하용기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오래된 지도에 관한 논의에서 종종 들었지만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없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친근하면서도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프로페서 블랙우드, 저도 도쿄대학교에서 오래된 지도를 연구하고 있어요. 최근 선생님의 지도와 동일한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를 발견했는데 이 지도는 선생님의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흥분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런 문서들의 중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한국 역사의 깊이와 가치를 지지해 주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하 교수님과 영상 통화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통화 도중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발견한 지도의 선명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지도는 밝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하 교수님께서는 이 지도는 오랜 옛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 사람들도 한때 이 섬들을 한국의 일부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우리의 공유된 역사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어조로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마치 잊혀진 진실을 함께 탐구하자는 부드러운 초대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3명,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지만 모두 역사와 진실에 대한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나카무로 교수님과 하 교수님 덕분에 제가 발견한 문서들이 단순한 오래된 종이가 아니라 풍부한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역사는 존중받아야 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그 역사를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어요. 저는 두 분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교수님들의 호기심과 다정함 덕분에 제 연구 여정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후로 저희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정기적으로 통화를 하며 더 많은 아이디어와 질문,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도에 그려진 희미한 잉크와 섬과 나라를 잇는 세심한 선들을 이야기하며 저희의 작은 팀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무척 기대가 되었어요. 프로페서 블랙우드인 저, 나카무로 교수님, 그리고 하 교수님 3분이 함께 모든 지도와 문서를 비교 분석하기로 약속했어요. 더불어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다른 전문가들도 초대하기로 계획했어요. 이 팀이 모이면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함께 힘을 합치면 한때 간과되었던 아이디어도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거든요. 우리의 공통된 역사에 대한 열정은 멋진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낼 준비가 되었고 우리 여정의 매 순간이 기대되었어요. 함께 이 섬들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한국 역사의 중요함과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거예요. 나카무로 교수님과 하 교수님과 함께 힘을 합친 후 저희 연구는 스스로 생명을 얻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지도와 문서를 깊이 파고들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희미해진 잉크와 정성스레 그려진 그림 속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는 건 마치 한 조각 맞춰나가는 거대한 퍼즐을 푸는 느낌이었어요. 그 퍼즐의 각 조각은 과거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었거든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한 지도에 다시 눈을 두고 보니 전에 놓쳤던 작은 표시와 주석들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울릉도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를 눈앞에 그려보고 GIOBOLT께서 섬들을 그릴 때 느꼈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의 모험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나카무로 교수님과 하 교수님과 함께 영상 통화를 했어요. 화면 속에 보이는 두 분의 다정한 얼굴을 보며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평소 차분하신 나카무로 교수님께서는 오늘은 특히 사색에 잠긴 듯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AURELIA, 이 문서들은 정말 중요해요. 오래전 사람들이 한국 역사의 가치를 잘 몰랐을 때에도 그 진가를 증명해줄 명확한 기록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모든 역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따뜻한 목소리의 하 교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역사를 소중히 여겼어요. 이 지도는 우리 마음의 한 조각과 같아요. 이 지도는 정직한 시선으로 본 사람들이 우리 땅을 인식하고 사랑했다는 증거랍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말씀은 간결하지만 강력했어요. 교수님의 자부심과 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져서 저는 한국 역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는 점점 활기차졌어요. 저희는 이 진실을 세상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오래된 지도들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연구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의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아름다움과 지혜가 가득한 소중한 이야기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각 나라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고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서로를 존중하고 기념할 수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어요. 회의 도중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문서를 찾아보자는 계획도 세웠어요.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감에 에너지가 솟구쳤어요. 서로 다른 지도들의 스캔본과 주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폴더를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아이디어가 쏟아지듯 빠르게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는 힘들었지만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아서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조용한 캠퍼스를 걸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회의에서의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예전의 편견을 바꾸고 사람들의 눈을 진실로 열어주겠다는 생각에 굳은 결심이 생겼어요. 한때 일부 학자들이 한국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절하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 저희 팀이 함께 힘을 합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모든 이메일, 영상통화, 그리고 토론이 마치 작은 승리와도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모든 나라의 역사가 존중받고 기념받는 미래를 상상했어요. 어느 누구의 과거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희망과 자부심이 넘쳤고 저는 일기장에 오늘 진실은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을 다정함과 열정을 담아 나누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날 밤 저는 큰 영감을 받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연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의 결심은 단단했어요. 지도의 모든 선들과 과거의 목소리들이 속삭이는 비밀들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길 꿈꾸며 앞으로도 이 모험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모든 단서를 맞춰가며 한국 역사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릴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역사가 단순히 오래된 종이나 잊혀진 지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임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라면 저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길은 이해와 우정, 그리고 진실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저는 학술대회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렘과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해온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전문가들과 나눌 날이었거든요. 저는 지도와 문서 사본, 그리고 제 노트와 스케치가 담긴 폴더를 꼼꼼하게 챙겼어요. 그 폴더 안에 모든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숨겨진 역사 보물의 열쇠 같았어요. 베를린에 있는 학술대회 센터에 도착했을 때 밝은 불빛과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한 큰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학자, 연구원, 학생들이 모여 오래된 지도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바로 이 매혹적인 문서들을 통해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넓은 대회장에 들어서자 호기심 어린 얼굴과 약간은 회의적인 표정을 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았어요. 분위기는 다정하면서도 진지했어요. 제 앞줄에 앉아 계신 나카무로 교수님과 하 교수님이 응원의 끄덕임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며 큰 힘을 얻었어요. 곧 제 발표 순서가 되었어요. 저는 폴더를 꽉 쥐고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청중 앞에 서서 얼굴을 바라보며 긴장과 결연한 의지가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먼저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의 프로페서 AURELIA 블랙우드입니다. 오늘은 역사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발견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리모컨을 눌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 그곳에는 GIOBOLT께서 그리신 오래된 지도가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저는 간단한 말로 설명했어요. 이 지도는 200년이 넘은 옛 지도예요. 독일의 의사이자 지도 제작자인 GIOBOLT께서 일본에서 머무르시며 직접 보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신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섬들, 울릉과 독도가 분명히 조선의 일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옛 한국의 이름입니다. 저는 지도에 찍힌 각 표시와 주석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이 주제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청중들의 얼굴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표정들이 부드러워지면서 몇몇 분들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청중들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들도 이 오래된 문서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문서들은 단순한 오래된 종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잊혀진 이야기의 한 조각으로 오래전에도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발표 도중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살아났어요. 제 핵심 포인트를 마친 후 몇 번의 박수와 부드러운 동의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는 친구들의 조언을 기억하며 분명하고 열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저희 팀, 즉 나카무로 교수님과 하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지도와 문서를 서로 비교한 연구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일본의 공식 문서들조차 이 섬들이 한국의 일부라는 관점을 뒷받침한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어요. 특히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저는 한국의 하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받았어요. 교수님께서 도쿄대학교에서 보관 중인 아주 아름답고 자세한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도 역시 오래전에 이 섬들이 한국의 일부임을 보여주었고 교수님의 발견 덕분에 역사의 진실이 디테일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유명한 일본 학자 ARITA 교수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어요. 어떻게 그 문서들을 찾으셨나요? 이 지도들이 우리 역사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등의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드렸어요. 그 순간 대회장이 마치 모두가 함께 배우는 큰 교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우리 연구를 공유하는 일이 단순히 한 가지 주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서로 연결되고 역사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가진 것이 자랑스러웠고 세심한 관찰과 과거에 대한 존중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세션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저에게 감사를 전해주셨어요. 제 발견을 공유해 주셔서 오래된 지도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와 따뜻한 악수, 다정한 미소들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분들도 이제는 문서 뒤에 담긴 진실에 감탄해 주셨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과 설렘을 느끼며 대회장을 떠났어요. 이번 학술대회는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역사, 연구, 그리고 열정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어요. 저는 이번 발견이 단순히 지도와 문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모든 나라의 역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경험은 진실을 다정함과 정직함으로 나누면 의심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안도의 감정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일어났어요. 학술대회는 끝났고 저희 연구 소식은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팀은 오래된 지도와 문서들 속에서 진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제 세상은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학술대회가 끝난 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에 감사를 표하며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한 이메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프로페서 블랙우드 선생님의 발표 덕분에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숨겨진 이야기를 밝혀내어 세상과 나누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희의 발견은 여러 토론과 뉴스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과 전 세계의 지역 신문들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즉 옛 한국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지도에 관한 기사를 실었어요. 저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공개 모임에도 초청받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간단 명료하게 저희가 찾은 사실과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 문서들이 단순히 오래된 종이가 아니라 모험과 세심한 관찰,
그리고 진실에 대한 존중이 가득 담긴 과거로 통하는 창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나카무로 교수님과 하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양한 배경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때 서양의 연구 방식만이 역사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나카무로 교수님도 이제는 한국의 풍부한 유산에 감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 교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나라 역사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느끼셨어요. 저는 여러 오후에 걸쳐 두 분과 영상 통화를 하며 저희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죠. 어느 날 하 교수님께서 AURELIA, 우리의 연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발견할 것도 많고 우리의 성과는 나라 간의 다리를 놓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희망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과거를 밝혀내는 일이 단순히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한 캠퍼스를 걸으며 별이 가득한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먼 베를린의 한 구석, 먼지가 쌓인 상자에서 시작된 긴 여정을 회상했어요. 질문을 던지는데 필요한 용기, 그리고 그 답을 세상과 나누는데 필요한 더 큰 용기를 내야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겪은 모든 도전 덕분에 저는 한층 강해지고 지혜로워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저는 제 자신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의 발견은 새로운 우정과 나라 간의 이해를 열어주는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찾은 진실은 과거를 비추는 빛과 같아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 연구팀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매진했어요. 소규모 워크숍을 개최하고 더 많은 학자들을 토론에 초대하며 전 세계의 다른 문서 보관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새로운 모임마다 더 많이 배우고 한국 유산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희 연구가 점차 사람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기뻤어요. 돌이켜보면 역사를 밝혀내는 일은 단순히 오래된 지도와 문서를 찾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생각을 바꾸며 모든 문화가 기념받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여정은 저희에게 수많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해주었고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으며 오래된 진실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어요.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앞으로도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로 이끌어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 저도 제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